의뢰 이해시군입니다. 행안부 장관 대행께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기록물은 보통 기록물, 비밀 기록물, 그리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있죠. 이렇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되면은 최대 15년 열람이 금지되고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간 열람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30년간 봉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서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도 이렇게 봉인될 위험성에 놓여 있죠. 그리고 지금 용해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이나 안보실이나 경호처 등에서는 이렇게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거 아니냐, 증거를 인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난 4월 7일 날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을 찾아서 현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동 재분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공문으로 요청했습니까? 예. 답변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현장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예. 이 이동 재분류 금지 조치 이후에 지금 행안부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탄핵 선고 이후에 바로 공문 조치를 했고 현장 점검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받는 작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란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개정안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내고 있어요. 저도 물론 냈고, 아까 우리 용해인 의원님도 빨리 상정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인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헌법상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무단 파기나 반출을 막기 위해 참여정부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제도는 예, 아는데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과 네. 관련돼 있고, 네. 그리고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내란과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안부,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은 행안부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행안부 장관 대행께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절대 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 17조에서는 어쨌든 정치적 공개됐을 때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기록물을 지정 기록물로 하도록 되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네. 내란과 관련돼서 지금 재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뭐 범죄와 관련된 거잖아요. 내란 죄와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동안 지정 그래서 기록 네. 저 시간이 가니까 우리 대행께서 그런 입장을 확고히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한덕수 권한대행께 절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혀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께 네, 차장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데 오늘 진상조사단이 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홍준표 전 시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최용희 전 대구시 공무원, 그리고 최용희 씨의 지인인 박기표 씨를 서울경찰청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5,600여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을 했고, 최용희 전 대구시 공무원 역시 이 지인 박기표 씨 명의로 총 12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비용 약 4,370만 원을 대납해서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희 씨와 강혜경 씨의 2022년 3월 21일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보면은 최용희 씨가 강혜경 씨에게 대구 당원 명부가 게재된 엑셀 파일을 보내주고 엑셀 파일을 열기 위한 암호도 알려준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70조와 제71조를 위반한 것이고 그렇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아주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형법 등을 위반한 홍준표 전 시장의 측근인 최용희 씨는 지금 또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용희 씨를 포함해서 박재기 씨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홍준표 정 시장 이런 분들을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행님 입장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현재 그 의원님 말씀하신 관련해서 고발인 진술 조사 중에 있고요. 제출 자료 또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출국 금지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수사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싱크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안부 대행께 제가 그냥 핵심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싱크홀은 저는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행안부 차원에서 재난으로 다뤄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사고가 나는 그런 싱크홀은 적어도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게 거의 대부분. 명일동 싱크홀도 거기에 서울 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하철 고수 연장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이어서 그런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수관 또는 상수도에서 누수로 인해 가지고 침식이 돼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사실 인명사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착시 효과를 유발을 해요. 압도적으로 하수도 누수가 많아요. 예. 그러나 인사사고로 번지는 그런 큰 대형 싱크홀 사고는 결국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적어도 이런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재난으로 다뤄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